내신 적용 비율 아까 확인하는 법 말씀드렸죠? 체육 특기자 대입 포털 들어가셔서 각 대학별로 확인하시면 되고, 아니면 체육 특기자 대입 포털에 그 모집 요강이 2026학년도 거에 나오면 각 대학별로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쫙 정리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교 학점제에서 선택해야 하는 과목, 뭐 모든 과목이 다 개설되지 않을 텐데 이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국어, 영어, 사회는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된다. 특히 고교 야구 선수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한 학생이 조금만 하면 대단히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에 있어서는 학생부를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니까요. 적어도 사회 과목 정도는 잡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영어도 좀 하더라고요. 요즘 국어가 좀 어려워서 국어는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은 반드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포지션별 자세한 입학 정보는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제 링크도 2개나 드리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성적 관리, 시험, 내신, 네, 말씀드렸고요. 내신 관리, 국어, 영어, 사회 위주로 좀 하셔라. 그리고 한양대나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스타일로 1단계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일반 학생들이 하는 활동 중심으로 학생부에 기록이 될 수 있게 좀 학교 행사나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양대를 보낸 케이스가 있거든요. 음. 현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제가 그 기록 체크하는 법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챗GPT 고기 이용해서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고 아니면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들어가서 제가 찾는 법, 역추적하는 법 말씀드렸고요.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게 나은지 선수로 뛸 수 있는 대학을 가는지 나은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 가족분들이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그 보면 고교야구 때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하면 사실 프로 선수가 되는 건 거의 어렵잖아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선수가 아니고는 대학에서 잘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뭐 선수로 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3, 4학년 때 시합을 뛰게 되고 선수로 뛸 수 있는 대학은 아마 전문대나 뭐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학생 컨디션에 따라서 진학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야구 지도자로 대학이 필요한지 아니면 4년제 필수 지도자 그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야구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 나오지 않아도 돼요. 네. 야구는 프로 출신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저희도 대학 안 나온 코치님들 계십니다. 음. 대학마다 장학금과 혜택 제도는 그 주임님 우리 저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야구 부분만 제가 편집해놨는데 야구 쪽에는 개인 정보가 없으니까 네, 부장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만드신 자료. 네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채팅창에 야구 부분만 한 거를 올려드릴게요. 네, 좀 업로드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번이 아니고 0번에서 대학마다 장학금과 혜택 제도에 관해서 정리해서 사실 코스프에서 정리한 건데 제가 인용했습니다. 거기에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편입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물론 유명 대학으로 편입하는 건 어렵지만 그 아까 얘기한 뭐 천안이나 안성 이쪽의 대학들은 이름이 있는 대학이라도 3, 4학년 편입은 대단히 쉬워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편입 노리면 뭐 1, 2학년 때 어디서든지 학점 관리만 잘하고 있으면 편입은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 같다. 생기고 비교과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하는 거는 그 학생이 실제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 인성 하나, 진짜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공부 흥미가 있어서 진짜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지 하나, 그리고
미래에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탐색하고 있는지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신경 쓰셔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특기자로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렸고 내신 등급 관리와 이것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린 파일에. 아, 야구 말고 다른 진로로 갈 수 있는지 이닝수 못 세웠을 경우 진학 가능한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오늘 다 다루진 못할 것 같고요. 저한테 아까 제가 그 오픈 채팅 아이코 드렸으니까 그거 오픈 채팅 하셔서 저한테 링크로 물어보시면 제가 별도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진학 시 포지션별 지원 전략은요. 일단 중견수, 유격수, 중견수, 유격수, 중견수가 돼야 된다. 가장 많이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면 투수죠, 뭐. 투수, 유격수, 중견수가 대학 진학할 때 가장 유리합니다. 많이 뽑기 때문에. 작년 사례뿐만 아니라 제가 4년치 자료 다 드렸습니다. 네. 이것도 드렸고, 체육특기자 드렸고, 지원 자격, 16강 이상 모집 포지션 다 말씀드렸고, 이것도 제가 드린 자료에 지금 있죠. 장학금이나 회비 면제되는데, 회비 내는데 이런 거 정리해서 다 드렸습니다. 내신 올리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성적은 50% 이상을 수행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평가만 잘 참여해도, 그러니까 경쟁 상대는 아까 1245명 다른 고교야구 3학년 학생들이거든요. 수행평가만 잘 참여하고 시험은 한 문제로 찍어도 한 번호로 찍어도 기본 점수로 나올 거니까 수행평가만 잘 받으면 다른 학생들보다 성적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신 성적 기본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공부까지 조금 더 해주시면 아까 국어, 영어, 사회 제일 먼저 쉬운 사회부터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되면 영어 그 다음 국어 순으로 공부하시면 내신 성적 다른 야구 선수들에 비해서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습니다. 입시 요강 전반적인 거 말씀드렸고요. 4년제 인서울대학교 아까 11개 대학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입시는 해당 학교 감독이나 코치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입시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과의 교수와 외부 초빙 교수들이 입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코치나 감독이 참여할 수 있는 건 모집 요강을 만드는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콜을 했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고교 감독님들이던가 중간에 뭐 다른 분들이라던가 대학 감독님들은 늘 자기의 역량이 있는 거를 크게 과시하고 싶으신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콜을 했다 그러지만 저희 학교에서도 콜을 받았다 그러고 떨어지는 학생들도 많이 받고 콜을 받지 못했는데 합격하는 학생들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학생 선수 기량이나 학업 성적을 올리는 것이 대학 진학에 있어서는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국대회 16강에 진출하지 않아도 진학할 수 있는 인서울대학교 아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체육특기자 전형 네, 체육특기자 전형 6개 학교 지원할 수 있고요. 6개 학교 중에 한 개라도 붙으면 거기 가면 됩니다. 6개 학교와 전문대학은 별개입니다. 전문대학은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6개 안에 중에 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셔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으로 쓰면 됩니다. 체육교사 전공가능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교육과로 가면 100% 교사 자격증을 받고 물론 거기에 조건이 좀 있습니다. 교직 과목 일정 부분 이상, 평균 학점 몇 점 이상 돼야 되는데 그거 충족이 된다면 체육과에서는 100% 나오고요. 그게 안 되면은 일반학과, 인하대,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이런 데로 가면은 전체 모집 인원의 10%에 한해서 교직 이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학생들이 체육과 다니는 학생들처럼 조건에 만족하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체육교사 자격증 받아도 사립학교에서 바로 교사가 될 수 없어요. 임용시험을 볼 수밖에 없게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뭐 크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바로 교사가 되는 건 거의 이제 불가능합니다. 계약직 교원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학부에서 체육교사 자격증을 받지 못해도 교육대학원 가면 짧은 데는 2년, 길면 2년 반이면 교사 자격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별 성적, 실기 성적 말씀드렸고요. 네. 저학년 때부터 관리해야 되는 건 성적입니다, 사실은. 야구 기록이 좋고 야구를 잘해요.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프로에 갑니다. 어차피 야구는 열심히 할 거니까 학생 선수들은 추가 플러스 알파로 남들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챙겨야 되는데 그것은 학업 성적입니다. 학업 성적을 일반 학생들처럼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수행평가라도 잘 참여하자는 겁니다. 그게 학생들 성적 구성에 5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평가만 늘 50% 받고 기말 중간고사를 한 문제로 찍어도 보통 야구 선수들보다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보통 야구 선수들이 수행평가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 말고 여러 가지 입시 전형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체대 갈 때 보는 실기 전형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 그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진학 못할 것 같으면 이런 나머지 4개의 전형을 활용해서 꽤 괜찮은 대학들인데 미달이 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서 진학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요.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대학 입결 다 보여드렸고요. 네, 이거는 뭐 출전 경기 수의 기준은 그 이닝하고 타석 다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말씀드렸고. 네. 아,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학생 선수들의 구성이 이렇게 피라미드로 됩니다. 제일 잘하는 학생부터 성적이 조금 기록이 낮은 학생들까지 피라미드로 구성이 되는데 제일 위에 100명은 프로 간다고 봅니다. 100명이 제일 잘하는 학생들 100명이 프로로 빠져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요번에 88명 인서울에서 선발하거든요. 그 다음 100명 정도가 인서울 하는 겁니다. 제일 잘하는 학생들 100명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 100명은 야구로서는 실력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실력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면 뭐가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까? 야구가 비슷하다면 그 학업 성적이 되는 겁니다. 학생부나 출결. 아까 출결을 반드시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부에 미인정 조퇴 결과 결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 말로는 무단 결석, 무단 조퇴, 무단 지각이 표시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세부 평가 내용이 안 나오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연대나 고대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입시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야구나 축구 하시는 부모님들, 이 운동선수 학부모님들이 이제 입시 쪽에 관심이 많이 없으시고, 주로 감독, 코치가 시키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커 나오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모두가 다 그냥 순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 입시하는 저 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 사실 모두가 다 움직여야 되는데, 힘이 지금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세부 평가 지표가
발표되는 대학들도 있어요. 제가 며칠 지난 2, 3일 전에 작업해 보니까 동국대학교나 중앙대학교는 포지션별로 쫙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뽑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다른 대학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야수인 경우 중견수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우익수가 문제죠. 통합으로 뽑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외야수 이렇게 뽑는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BC 클럽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좋은 게 경희대학교를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는 반드시 2학년 때 기록과 3학년 때 기록이 두 개가 다 필요하잖아요. 일반 학교에서는 2학년들이 잘 뛸 수가 없어서 경희대학교 지원 자체가 좀 제한이 되는데 BC에 있으면 2학년, 3학년 다 뛸 수 있으니까 기록을 잘 관리하시면 경희대학교 도전이 가능합니다. 프로 지명 가능성은 저는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네, 대학 원서 지원 조건은 오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내신 성적, 네, 여기 대학마다 반영 과목이 다르지만 보통은 국어, 영어, 사회, 체육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경기 횟수나 경기 성적은 대학마다 좀 다르고요. 내신이나 수능 준비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신은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수능 준비를 왜 안 해도 되냐 하면 체육 특기자 전형이 수시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수시 전형은 수능 이전에 접수하는 걸 수시 전형이라고 합니다. 수능 점수를 들고 접수하는 걸 정시 전형이라고 하고요. 정시 전형엔 체육 특기자 전형이 없으니까 수시 전형 체육 특기자 하려면 내신이 중요합니다. 내신 성적 챙기시고요. 네.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모두가 다 이제 야구에 올인하는 시스템이어서 우리나라가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고3 야구 선수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 한두 학생이라도 공부를 하면 그 학생들이 압도적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학생은 내신 성적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년제 야구대학 2026년 모집 요강은 지금 1시간 말씀드렸고요. 모든 질문 처리했습니다. 부장님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 채팅방에 포지션 두 개를 겸업하면 많이 뛴 포지션으로만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포지션 두 개를 경험하면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 경기 기록을 보시면 바뀐 포지션이 나오죠. 그런데 경기 실적 증명서를 띄면 더 많이 뛴 포지션이 좌측에 먼저 표시됩니다. 그 포지션으로만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좀 학생을 많이 도와주시는 감독님들은 그 포지션 출전 수를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쪽 포지션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저쪽 포지션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서 대학에서 그를 이닝까지도 지금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출전한 포지션이 본인의 포지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프라인 상담 기회가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지금 채팅창에 그림을 올려주셨거든요. 8월 30일 토요일, 8월 31일 일요일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10시부터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저 말고도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70명 정도 계시거든요. 상담하시는 전문 입시 전문가들과 상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채팅창에 있는 그림에 QR코드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들 그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얻어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6학년도 대입 야구 특기자 모집 요강 분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